제주FC 대구FC입니다. 제주는 4-4-2를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촘촘히 유지하며 전환 속도로 측면과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유리 조나탄은 라인 뒤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강점이 있고, 남태희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조율하며 전방에 찬스를 공급합니다. 이창민은 중원에서 롱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담당하며 팀 전체 리듬을 조절합니다. 직선적인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 컷백과 크로스를 연결해 빠른 공격 전개를 가져가며 후반에도 홈 환경을 활용해 체력과 경기 운영에서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는 4-4-2를 쓰며 세징야를 중심으로 2선에서 공격을 주도합니다. 세징야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과 키패스, 중거리 슈팅으로 흐름을 바꾸며, 정치인은 측면에서 침투와 크로스로 박스를 공략합니다. 라마스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패스라인 연결로 공격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 라인을 높게 올릴 수밖에 없어 수비 뒤 공간과 풀백 뒷공간 노출 위험이 존재하며 장거리 이동으로 후반 체력 부담도 예상됩니다. 강등권 맞대결인 이 경기는 심리, 전술, 체력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경기입니다. 대구는 승리를 위해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강화할 수밖에 없어 제주가 빠른 전환과 뒷공간 침투로 역습을 노리기 좋은 조건이 형성됩니다. 유리 조나탄과 남태희, 이창민의 조합은 대구의 전진한 라인을 공략하며 박스 안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구는 세징야와 정치인, 라마스를 축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라인 전체가 올라가면 수비 취약점이 드러납니다. 장거리 이동과 환경 차이까지 고려하면 후반으로 갈수록 제주가 빠른 전환과 뒷공간 활용해서 우위를 가져가며 결정적 한방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하면 홈팀 제주가 경기 흐름과 승리 시나리오에서 보다 유리한 매치업입니다. 충남 아산 전남 드래곤입니다. 충남 아산은 3-4-3을 기반으로 은고이를 최전방에 두고 측면과 2선을 연계하며 공격을 전개합니다. 은고이는 제공권과 몸싸움에 강하며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을 만드는 패턴이 많습니다. 김승호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담당하지만 라인이 내려가면 혼자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손준호는 후방 빌드업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탈압박시 측면으로 공을 공급합니다. 다만 이미 승격 경쟁에서 멀어진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낮고 실점 후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점이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은 5-3-1을 기반으로 중원을 끌어올려 경기를 주도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호나는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를 겸비해 이선과 측면의 패스를 연결하며 르보는 뒷공간 침투로 수비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디비아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절로 공격 전개를 조율합니다. 수비에서는 파이브백이 박스를 두텁게 지키고 중원 3명이 세컨볼 경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공격 전환까지 연결합니다. 이번 라운드 승리가 사실상 필수인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매우 높고 교체 자원도 풍부해 후반까지 공격과 압박 강도를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이번 경기는 시즌 막판 동기부여 차이가 경기력에 직결될 매치업입니다. 충남 아산은 동기부여가 낮아 수비 전환과 세컨볼 경합에서 한 박자 늦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남은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오늘 경기 승리가 필수이므로 중원에서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며 호남과 르본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해 충남 아산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남 아산이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전방 압박과 세컨볼 경쟁에서 전남에 우위를 내줄 수 있으며 후반 교체 카드까지 활용하면 득점 기회가 꾸준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드시 이겨야 하는 팀과 시즌 목표가 사라진 팀의 대결로 시간 경과에 따라 전남의 공격 의지가 스코어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충북 청주입니다. 인천은 4-4-2를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세우고 간결한 전환으로 마무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이미 2부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상태라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과 컨디션 점검 성격이 강합니다. 박호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템포를 끌어올리고 쇼타는 투톱에서 침투와 연계에 강점을 보입니다. 정원진은 2선에서 패스 흐름을 정리하며 전체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다만 서동환, 김성민, 김민석 등 출전 경험이 제한된 선수들이 나설 가능성이 높아 라인 간격과 빌드업 완성도에서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는 3-4-3을 기반으로 3백과 윙백의 폭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합니다. 이창호는 빌드업 기점 역할을 맡고 서재원은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연결합니다.
김선민은 전방에서 연계와 마무리를 겸비하며 상대 수비를 흔듭니다. 다만 승격 플레이오프와 무관한 순위에 머무르고 있어 동기부여가 낮고 공격과 수비 모두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승을 확정한 인천과 승격과 무관한 충북 청주의 맞대결로 양팀 모두 큰 리스크 없이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은 주전 로테이션을 확대하며 경기 감각을 조율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충북 청주는 시즌 막판 동기부여 저하로 공격 전개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라인을 과감히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찬스를 엿보는 전략이 유력하며 득점이 나오더라도 균형을 맞추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루즈한 템포 속에서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무승부 쪽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수원 삼성 김포FC입니다. 수원 삼성은 4-4-2를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정비하고 측면 전개와 크로스를 통한 마무리를 선호합니다. 일류첸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어 박스 안에서 위협적이고 파울리뇨는 측면에서 1대1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슈팅과 패스를 연결합니다. 홍원진은 중원에서 활동량과 볼 배급을 겸하며 전진 패스를 책임집니다. 이미 리그 2위를 확정지은 만큼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과 체력 관리 중심의 운영이 예상되며 전방 압박과 공격 숫자는 평소보다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포는 3-5-2를 사용하며 수비 숫자를 확보한 뒤 전환 속도를 활용해 역습을 노리는 구조입니다. 루이스는 측면과 이선을 오가며 드리블과 패스를 섞어 위협을 만들고 박동진은 제공권과 세컨볼에서 공간을 창출합니다.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역습 첫 스위치를 켭니다. 다만 승격 플레이오프와 무관한 상황이라 동기부여가 낮고 전방 압박과 공격 전개 모두 시즌 초반만큼 날카롭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에서 맞붙는 경기라 전술적 복잡성보다는 경기 운영 방식이 흐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수원 삼성은 승강 플레이오프 준비가 우선이라 라인 전진과 압박 강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김포 역시 승격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는 템포 조절 위주의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세컨드볼과 전방 공격에서 극단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원과 이선에서 안전하게 볼을 돌리는 흐름이 이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득점은 세트피스나 개인 기량에 따른 제한적 장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며 후반에도 체력 안배와 로테이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기 전체 템포가 루즈하게 흘러갈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매치업은 승점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시즌을 마무리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부천FC 화성FC입니다. 부천은 3-4-3을 기반으로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활용하며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입니다. 몬타뇨는 피지컬과 스피드를 겸비해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 모두 위협적이며 바사니는 전진 드리블과 직선 패스로 공격 템포를 한 번에 끌어올립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넓은 활동량과 세컨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격의 두 번째 출발점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천은 후방 빌드업에서 중원으로 빠르게 공을 올리고 몬타뇨와 바사니의 연계를 통해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를 번갈아 수행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화성은 4-4-2를 기반으로 점유를 가져가려 하지만 전진 속도와 패스 방향이 안전지향적입니다. 알툴과 김병호는 제공권과 골문 앞 위치 선정에서 장점을 갖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면 박스 안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최준혁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수비 커버를 담당하지만 전진 패스 비율이 낮아 공격 템포가 옆으로 도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점유율은 확보할 수 있으나 박스 안진입과 유효 슈팅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천의 템포 있는 전환과 화성의 느린 전개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천은 바사니와 몬타뇨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화성이 수비 블록을 정비하기 전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 수 있습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세컨볼을 잡아 공격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며 역습과 측면 돌파에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화성은 점유율을 가져가더라도 전진 속도가 늦고 공격 시 박스 안으로 볼이 들어가는 횟수가 제한적이라 부천의 압박과 역습에 취약합니다. 전반부터 후반까지 부천은 체력과 교체 카드를 고려하며 템포를 유지하고 화성은 뒤진 스코어를 만회하기 위해 라인을 올리며 위험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부천은 몬타뇨와 이선 세컨볼 조합으로 추가 득점 루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템포를 높여 상대 블록이 정리되기 전에 승부를 보려는 부천의 스타일이 전개 속도가 느린 화성보다 상성면에서 유리한 그림입니다. 서울 이랜드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433을 기반으로 브라질 트리오를 축으로 직선적인 공격 전개를 구사합니다. 아이데일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안 마무리에서 득점 기대치를 높이고, 가브리엘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활용해 롱볼과 크로스 상황에서 버티는 힘이 강합니다. 에울레르는 측면에서 드리블과 컷신을 통해 수비 균형을 깨뜨리며 박스 근처에서 슈팅과 크로스를 번갈아 선택합니다. 중원은 전방과 측면으로 템포 있게 전진 패스를 공급해 두 줄 수비를 벌리고, 공격 전개가 시작되면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겹쳐 박스 앞 슈팅 찬스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는 패턴이 강점입니다.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선수단 동기부여와 집중력이 최고조에 올라 경기 내내 전방 압박과 스프린트 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산은 3-4-3을 기반으로 하지만 수비 조직과 경기력 기복 문제가 뚜렷한 팀입니다. 제페르소는 측면과 전방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를 시도하지만 라인이 내려가면 고립되는 장면이 많습니다. 사라이바는 드리블과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깨려 하지만 세컨볼 지원이 부족해 박스 안에서 위협이 제한적입니다. 라파는 중앙과 이선에서 볼을 받아 전개를 시도하지만 빌드업 라인이 끊기면 수비 가담에 에너지를 더 써야 하므로 공격 영향력이 줄어듭니다. 3백과 윙백 조합이 불안정해 공을 잃으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됩니다. 최하위로 순위가 추락한 상황이라 팀 분위기와 자신감이 낮고 실점 후 빠른 반등도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이 걸린 서울 이랜드와 최하위권 안산의 동기부여 차이가 전술적 디테일까지 그대로 반영될 경기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브라질 트리오를 전방에 배치해 측면 돌파에서 컷백에서 세컨볼 압박으로 반복적인 득점 루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데일이 뒷공간 침투, 에울레르가 측면 돌파, 가브리엘이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안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반면 안산은 수비 라인과 중원이 불안정해 윙백 전진 후 공을 잃으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서울 이랜드 공격에 취약합니다. 선제골을 허용할 경우 라인을 올리거나 물러서는 선택 모두 애매해져 공격 플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기부여, 전술 완성도, 공격 템포를 종합하면 경기 기대값은 자연스럽게 서울 이랜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경남FC 천안시티입니다. 경남은 3-4-3을 기반으로 측면에서 박스로 이어지는 크로스 공격 비중이 높은 팀입니다. 카릴 은 제공권과 피지컬을 살려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티며 니어 파포스트를 오가는 움직임으로 위협을 만듭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중앙과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오가며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지키고 전환 패스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살립니다. 헤나는 중원에서 1차 차단과 패스 정리를 수행하고 세컨볼 경쟁에서 빠른 대응으로 두 번째 공격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경남은 측면 윙백이 오버래핑 후 크로스를 올리고 카릴 이 시선을 끌면 브루노 코스타와 이선 자원들이 세컨볼과 루즈볼을 노리는 패턴을 자주 가져가며 홈에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준비를 갖췄습니다. 천안도 3-4-3을 사용하지만 수비 조직과 박스 안정리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정엽은 페널티 박스 안 위치 선정과 연계 능력이 뛰어나며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헤더로 위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명준재는 좌측 측면에서 폭을 넓히고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침투와 크로스를 모두 소화하며 공격 출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광진은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라인이 내려가면 수비 가담과 압박 간격 유지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앙 수비진의 측면 크로스 대응 능력 부족으로 박스 안에서 실책성 클리어와 세컨볼 처리 실패가 반복되는 점이 경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측면 크로스와 박스 안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팀이 흐름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은 3-4-3 구조에서 윙백 오버래핑과 카릴 중심 박스 경합, 브루노 코스타의 난 이선 지원을 통해 세컨 슈팅 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필요한 순간 전환 패스를 통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열어 천안 수비 균형이 무너지면 연속 슈팅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헤나는 3백 앞에서 수비 라인을 보호하면서도 전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천안은 이정혁과 명준재를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릴 수 있지만
박스 안정리와 크로스 대응에서 약점을 보이는 한 경남의 공격 물량과 2차, 3차 슈팅 기회를 막기 어렵습니다. 홈에서 초반부터 템포를 올린다면 천안은 박스 안온전과 실책성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경기 흐름이 경남 쪽으로 기울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얼마나 질 좋은 크로스를 올리고 세컨 찬스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승부 포인트이며 홈팀 경남이 유리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FC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성남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라인을 과하게 올리기보다 중원에서 힘을 쓰며 현실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을 노리는 팀입니다. 후이즈는 전방에서 침투와 마무리를 겸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방향 전환과 첫 터치로 수비 라인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레안드로는 좌측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과 볼 운반 능력으로 후이즈와 연계해 박스 근처까지 볼을 끌고 들어옵니다. 박수빈은 이선에서 활동량과 세컨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남은 수비 시 포백과 중원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중앙에서 끊어낸 뒤 전방으로 직선 패스를 넣는 전환 속도가 강점입니다. 특히 후이즈가 수비 간격을 노려 드리블하면 레안드로와 박수빈이 동시에 안쪽으로 침투하며 박스 주변 수적 우위를 만드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현재 성남은 승점 1점 차로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에 있어 이번 홈 경기는 절박함 속 집중력과 투쟁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시즌 초중반에는 전방 압박을 시도했지만 최근에는 조직 완성도와 동기부여에서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곤잘로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제공권을 활용해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타깃 역할을 수행하며 이선 연계도 시도합니다. 패시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뒷공간을 노리고 간헐적으로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비에르는 중원과 이선을 잇는 역할을 하며 패스 템포를 조절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압박과 커버 범위가 들쭉날쭉해지는 편입니다. 부산은 이미 승격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져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 동기부여가 일정하지 않으며 전방 압박과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곤잘로, 패신, 사비에르의 개별 기량 덕분에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슈팅각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존재합니다. 이번 경기는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을 향한 절박함을 지닌 성남과 현실적으로 승격 레이스에서 멀어진 부산의 동기부여 차이가 경기 양상을 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남은 승점 1점 차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 중원에서 압박과 전환 속도를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후이즈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상대 압박 타이밍을 읽고 드리블로 중원 라인을 깨며 레안드로와 박수빈과 연계해 박스 앞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산은 하프라인 부근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을 성남이 효율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성남은 후이즈를 중심으로 득점과 세컨볼, 세트피스를 활용해 공격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부산은 개별 역량에 의존한 역습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승격을 향한 절박함과 동기부여 격차가 공수 전환과 압박 강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며 경기 전체 흐름은 성남이 유리하게 가져갈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